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뭐냐면 이들이 이제 아지트에서 엄청나게 시끄럽게 지냈다고 해요. 시끄럽게요? 예, 이웃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달라 이러면 막 소리 지르고 고함치고 협박하고 막 이랬었는데 살인 딱 저지르고 나서는 180도로 바뀐 모습을 보인 거예요. 들킬까 봐. 조용하게. 목적을 위해 동료까지 무참히 살해한 영웅파의 범죄는 지존파와 마카파 사건에 이은 또 하나의 반인륜적 엽기적인 살인 사건으로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문신이 다 있어요.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친절하게 대했대. 그야말로 표리부동한. 영웅파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계기. 처음에 우리가 네네네. 검찰을 찾아왔던 조직원 한 명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그 유 씨예요? 아니, 검찰에 자수했던 사람이 유 씨예요? 그럼 이거 뭐야? 근데 자료를 보면 범행 5일 만에 자수를 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뭐 심경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본질적인 근본적인 심리적 이유가 있다고 봐요. 어떤 거요? 왜냐 유 씨는 살인을 건 하지 아니에요. 않았고요. 그쵸. 그리고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자신의 죄질은 아주 상대적으로 가볍다라고 너무 생각을 가볍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공범관계가 될 거 아니겠어요. 네. 나중에 그렇죠. 가면. 네. 그래서 그 전에 자수를 해야겠다라고 그럼 결심을. 혼자 간 거죠, 지금? 유 씨 혼자 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는 피해자만 트라우마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트라우마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유 씨도 비슷한 이제 진술을 합니다. 매일 밤 피해자 박 씨의 얼굴이 이제 떠오르고 살해되던 장면 이런 것들이 계속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이 미친 조직에 내가 언제까지 있을 수 있겠느냐 결국은 곽 씨처럼 나도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다가 차라리 자수를 해서 교도소로 가는 게 처벌을 받는 게 훨씬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형량 같은 경우는 얼마나 받았어요? 이 씨 네. 사형, 창 씨와 박 씨 무기징역, 정 씨 25년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유 씨는 진짜 형량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징역 예, 징역. 10개월. 1년도 안 돼요? 네. 10개월이요? 10개월 같은 경우는 뭐 군복무도 아니고 너무 짧은데 그래도 먼저 가서 자수를 했다는 게 좀 형량에 영향을 미친 건가요? 당연하죠. 우리 형법에 보면 자수는 감형의 필수적인 조건이에요. 자수를 하면서 먼저 자신의 입장을 진술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쵸. 유리한 위치죠. 예, 전혀 그럴 의사가 없었다. 강압에 의한 범죄라는 것을 진술할 수 있었고 이것이 많이 참작이 된 거죠. 목적을 위해 동료까지 무참히 살해한 영웅파의 범죄는 지존파와 마카파 사건에 이은 또 하나의 반인륜적 엽기적인 살인 사건으로 시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 보스 이 씨가 이번에는 본인이 사실은 주범이 아니었다. 어머. 제가 주범이 아니었어요. 이 씨가 주범으로 지목을 한 사람은 누구예요?
이게 재심 청구서입니다. 네. 영웅파 보스 이 씨가 주목한 인물 바로 창 씨입니다. 절친 내 창 씨요? 뒤에 사실은 창 씨가 있었다. 베프잖아요. 베스트 프렌드인데 그쵸. 갑자기 창 씨가 주범이라고요? 보스 이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한 일은 다 창 씨가 시켜서 한 일이고 내가 창 씨한테 신세를 너무 많이 져서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뭐 신세를 갚느라고 살인까지 한 거예요? 뭐 거기에 뭐 뒷받침될 만한 근거 같은 건 있나요? 보스 이 씨가 재심 청구서에 자신이 주범이 아니라고 한 근거로 함께 제시한 자료가 있어요. 네. 아, 바로 뭐가 있네요. 유서입니다. 유서요? 누구의 유서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누가 죽었어요? 네, 유서의 주인공은 바로 창 씨예요. 어? 재판이 진행되던 중에 예. 다 교도소에 갇혀 있잖아요. 그쵸. 감옥에서 창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그 와중에 이 유서를 남겼습니다. 근데 창 씨는 수감 중에 그것도 갑자기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당시에 밝혀진 내용으로는 평소 자신의 처지를 비관, 신병비관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네. 이런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해요. 척추 장애 때문에. 장애가 있었죠. 예. 그 이후에 후유증으로 이 고통이 힘들었군요. 상당히 네. 많은 이제 그 통증을 느끼는 만성적 고통을 겪고 있었는데 그 시기쯤에는 대소변을 스스로 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무기징역 선고 1심에서 받았잖아요. 그런 몸으로 남은 생을 이 감옥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니 정말 절망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이라면 만약에 네.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상황에서 꼭 유서를 통해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얘기를 남기고 싶으세요? 좀 지나간 시간들을 좀 참회했을 것 같고. 그렇죠. 뭔가 감정적, 네. 정서적으로 삶을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그 창 씨라면 죄를 다 뒤집어 쓸 것 같긴 하네요. 아, 그래요? 어차피 나는 뜰 거니까. 곧 죽을 사람이니까. 아니면 그 친구에 대한 보답? 김숙 씨가 지금 느끼는 심정을 창 씨도 그대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창 씨의 유서에는 딱 한 가지 내용밖에 없었어요. 아, 뭐였어? 내가 다 시켜서 한 일이다. 근데 여기 이 씨 내용밖에 없어요? 정 씨나 뭐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 보통 없어요? 예, 오직 유서다 하면은 네. 뭐 가족에 대한 뭐 그쵸. 전하는 메시지나 뭐 네. 미안한 마음이나 이런 게 조금 들어 있을 법도 한데 오롯이 다이 씨예요? 전체적으로 오로지 그냥 이 씨의 가명을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좀 남다르게 느껴지고. 오직 한 사람만을 구명하기 위해서 작성된 유서라는 거 정말 어떤 면에서는 괴이하죠. 그렇죠. 한 번도 이거 본 적도 없고요. 예. 그런데 창 씨는 많은 시간들을 함께했던 이 씨에 대해서 아주 인간적으로 애틋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나는 이미 죽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모든 것을 내가 다 떠안고 가겠다. 창 씨가 재판장한테 너를 선처해달라고 그러고 이제 하늘나라를 갔다. 이 친구가 한 3일간을 계속 거의 뭐 짐승이 울부짖는 처럼 막 울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불러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자기를 이렇게 처벌을 해줘서 고맙고 잘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는 거구나. 이 씨 같은 경우가
정말로 그 사람이 변화돼. 결국은 이 씨가 사형을 받기에 창 씨는 한편으로는 부담감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사형만은 면하게 해달라. 그렇게 이제 호소를 하기 위해서 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적으로 보면 이 유서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재심 청구를 할 때 별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유서를 남긴 그 당시에 이제 시대적 상황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에 이르는데요. 마지막 사형이 김영삼 정부 시절에 97년도에 지금 지존파가 사형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은 99년도입니다. 사형을 집행할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감이 여전히 있던 시절이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창 씨에게는 굉장히 좀 부담을 유발했던 것 같아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이 확정된 23명에 대해서 오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끔찍한 사건의 범인들이 오늘 현장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사회기강을 새로이 확립하기 위해 실시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들이 간을 먹었다라는 것이 워낙이 세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됐기 때문에 그런 엽기적인 사건의 주인공을 살려놓을 리 없다. 사형이 집행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크게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른 사형수나 다른 무기수들을 보면 똑같이 20년이 되면 재심 청구를 할 거야 아마. 그 사람들도 나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몸을 만들어. 운동을 하고 건강을 챙기고 건강에 좋은 약을 먹고 20년이 지나면 다 재심 청구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재심 청구가 안 받아들여지면 2년인가 3년 후에 또 재심 청구를 하고 그럼 또 받아들여지면 이제 유기형으로 떨어지면 한 2년 있다 또 출소를 해요 다들. 그러니까 사형수들도 출소를 하는 꿈을 꾸는 거야. 그래서 떨어질 줄 알고 재심 청구를 한 거예요. 나갈 생각들을 해요 사실상. 그 20년, 30년을 사는 사람들이. 결국 나오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네. 청구서 말미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재판장님, 위와 같은 정황을 두루 살피시어 재심 청구인에게 사형보다도 무기징역을 내려주십사 하고 이 청구에 이르게 된 겁니다. 결국에는 마지막에 이렇게 진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교도소 안에서 사형수들이 하는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재심 청구서가 결국은 소일을 하는 그 결과물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재심 청구서는 결국 받아들여졌나요?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정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씩이나 억울한 죽음을 유발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재판부도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각했습니다. 네. 처음에는 자, 뭐 간을 먹었다 그래서 되게 떠들썩하고 우리나라 조폭이 여기까지 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이제 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영웅파라는 거창한 이름의 범죄 단체는 결국에 그냥 조악한 사기단에 불과했고 그들 간의 그냥 내부 갈등으로 이루어진 이런 사건이었다. 예. 확실한 거는 그 찌질함은 좀 일관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